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로비스트가 투자자로입니다. 네, 로비스트가 투자자로. 누구 얘기입니까? 네, 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화천대유의 자회사 격인 천화동인 4호의 주주로 밝혀진 A 변호사 얘기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한탕주의를 노리던 민간 개발업자들의 로비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공영 개발을 추진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공영 개발 포기 로비를 하던 민간 사업자들은 닥쳤던 개가 됐죠. 성남 시민들은 수천억대 이익을 이제 확보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개발업자들의 한탕주의 노림수는 결국 무산됐고. 네, 그런데 투자자 가운데 한 명인 A 변호사의 경우 최종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LH가 공영 개발을 포기하도록 정치권 등에 로비하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8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후보가 무산시켰다는 한탕주의 민간 사업자의 관계자가 결국 대장동 사업에서 이익을 봤다는 건데 이 A 변호사는 얼마를 투자를 했다고 합니까? 네, 이 천화동인 4호 주주로서 투자한 금액만 살펴보면 7천만 원 가량입니다. 네. 이 천화동인 4호가 3년 동안 가져간 배당금만 1,0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A 변호사 역시 수백억 원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성남시는 A 변호사 등의 투자 사실을 몰랐던 건가요? 네, 이 SK증권을 통한 특정 금전 신탁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알 수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네. 실제로 서류상으로 보면 SK증권이 투자한 것으로만 되어 있고 그동안은 실제 투자자들이 감춰져서 왔습니다. 왜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투자자를 모르는, 감추는 그런 방식을 썼을까요? 참 궁금해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의문점인데요. 네. 이 A 변호사는 과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있었던 만큼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투자하는 방식을 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익 배분 구조상 개발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보통주의 실제 주인을 성남시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실제 투자자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았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해봤지만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화천대유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실제 투자자들은 기자 출신이자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모 씨를 따라서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람이 대부분이라면서 차명 주주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로비스트가 투자자로의 느낌표는 황금 닭을 잡은 개입니다. 네. 이 이재명 후보는요, 당초 개발 수익을 노리던 민간 업자들이 공연 개발 추진으로 닥쳤던 개신세가 됐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따져본다면 그것도 황금 닭을 잡은 상황이 됐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어후명 변수 있나입니다. 어후명. 어차피 후보는 이재명 이런 얘기죠. 네. 민주당 경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앞서 첫 번째 물음표에서 다뤘던 대장동 의혹.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도 이제 변수가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번 주가 호남 경선 결과가 발표되는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가. 네.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아직 방향성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호남 지역 지지율만 한번 따져봤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정세균 후보 사퇴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논란이 불거진 시점 모두 지난 13일이었습니다. 이날과 다음 날까지 이틀 동안 이루어진 여론조사를 살펴봤는데요. 호남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 50.1%, 이낙연 후보 32.3%, 추미애 후보가 7.1%를 기록했습니다. 없다는 응답은 8.3%였는데요. 9월 첫 주째에 이뤄진 같은 업체의 조사에서는 이재명 34%, 이낙연 30%, 추미애 1%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본다면 세 사람 모두 수치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의 상승폭이 가장 큰 편입니다. 네.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 이 없다, 즉 후보를 선택하지 않은 기권표가 22%에서 8.3%로 확 줄었습니다. 네. 이 정세균 후보 사퇴 전에는 호남의 3자 구도가 양자 구도로 바뀌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될 사람에게 표를 주자는 것이 이제 흔히들 말하는 호남의 전략 표심인데 지금 최 기자가 얘기했던 걸 보면은 영향이 별로 없었던 건가요?
이 전체 언론이 강하게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의 여론조사에서도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 선호도는 호감이 51%로 비호감 35%를 훌쩍 뛰어넘은 반면에 이낙연 후보는 호남과 비호감이 동률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호남 민심이 이 대장동 의혹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이거는 내주 초쯤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좀 가늠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에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근거가 나올지가 아마 핵심 변수가 될 듯한데요. 이 아직까지는 성남시의 문제이고 이재명 후보는 지휘 차원의 책임만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막대한 개발 이익이 민간으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이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는 시점이 앞으로의 여론의 향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어후명 변수 있나의 느낌표는 호남이 게임 체인저로 하겠습니다. 네. 이 민주당 대선 경선 한 역사의 장면으로 꼽히는 게 바로 지난 2002년 3월 16일 광주의 선택입니다. 안정적 대세였던 이인재 후보를 꺾고 부산 출신의 개혁적 인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과 104표 차로 광주 이변을 낳아서 이것이 결국 전국 돌풍까지 불러일으켰죠. 이 광주 전남의 한화갑 후보와 전북의 정동영 후보도 이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대세론 이재명 후보와 호남 후보 이낙연 모두 안심할 수만은 없게 하는 대목일 겁니다. 최지훈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